네, 안녕하세요. 류틴입니다. 오랜만에 또 뵙죠. 바로 댓글 상담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전에 저한테 댓글 상담은 한 1개월 전에 남기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답글이 좀 늦어서 그 유튜브 채널에 남겨주신 댓글을 보니까 비미란다님께서 머릿속이 번쩍 스파크가 튑니다. 뭘 해야지 감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히려 되려 감사합니다. 제 글을 읽고 도움이 됐다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DH-DKS 고3이고요. 정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과탐2 1과목이 있고 2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하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고 싶어요. 과탐2 과목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2개의 과목이 아니라 과탐이라는 게 1과목이 있고 2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볼 때 서울 쪽에 있는 대 중에 2과목을 하면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으로 지정하기 두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과목을 응시했다가 정말 망하면 다른 대학교 다 놓칠까봐 두려워요. 그렇다고 1과목만 치면 서울대 못 가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아져요. 23년도 수능은 내신까지 들어가고 교육과정이 바뀌어 재수도 어려울 것 같아요. 2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서울대를 가야 되면 어쩔 수 없는 필요 조건이고 서울대를 실패했을 때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할 길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좋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진짜 극상위 1등급 정도가 되는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2과목을 선택하는 이유는 거기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는 친구들이 플러스 알파,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과목이니까요. 우선 제가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만점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느냐, 이걸 거꾸로 묻고 싶고요. 만약에 만점을 받을 자신감이 충분하고 실력도 충분하다면 당연히 필수적으로 서울대를 가려면 2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맞는 길이다. 하지만 1과목에도 사실상은 만점을 받을 가망성이 없는 친구가 그냥 서울대를 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제가 답변하기 굉장히 난해하죠. 이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최근 난이도가 지구생명이 진짜 만만치 않음 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분한테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역대 수능을 저는 계속 봐왔어요. 저도 한 17년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난이도가 올라간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보다 더 막 심하게 빡세지고 이런 느낌보다는 상대적으로 여러분 세대가 공부하는 양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도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암기하기보다는 문제만 풀어서 연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는 잘 맞히는데 지구과학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이걸 또 꼬아서 낸다든가 아니면 표나 그림을 읽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표 분석이나 그래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옛날처럼 암기하는 형식이 아니라서 옛날 문제보다 어려워졌다고 판단하는 거지 실제로 공부 난이도는 생명 지구과학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러니까 얕잡아 본다고 보면 되겠죠. 오히려 내용 자체의 난이도는 낮은데 이거를 문제로 내게 되면 그냥 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림이나 표로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거고요. 만만치 않다는 건 저도 동의는 하는데 만만하게 보고 들어와요. 보통은. 만만하게 보고 들어와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 이번에 예치금을 못 넣어서 가고 싶은 과에 못 가서 올해 다시 수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대학 입학처에서 재수생이어도 3학년 1학기까지만 본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입학처에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맞는 거고요. 2학기 내용까지도 보통 내신에 포함시켜서 하지만 그거를 이제 포함 안 시킨다고 얘기했으면 그 대학 입학처에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예치금 못 넣은 게 아니라 고민하다가 안 넣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아쉬우니까 이제 못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시 납치가 아니라 수시 때 붙은 대학은 웬만하면 가시고 그 다음에 이과생들은 대학원까지 노려보는 거 많이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학과가 더 중요한 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요. 문채원 씨가 12분 52초를 찍어주셨는데 자포값 찍어주신 거 제 거를 열심히 들었다는 얘기인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 고2 학년입니다. 학교 시험도 생각하면 지구과학 2보단 지구과학 1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차이를 모르겠어요. 근데 예비 고2가 학교 시험을 생각하면 지구과학 2보단 2는 3학년 때 하는 거예요. 2는 3학년 때 하는 거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 이거를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하는데 화투, 물투, 생투는 제가 투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투는 굳이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구과학 1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정확한 차이가 아니라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의 과탐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혼선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통합으로 배워요. 문이과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1학기 말 정도에 보면은 선택하라고 쪽지가 날라옵니다. 이 쪽지가 날라왔을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든 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뭐 지구과학도 껴있고 생물도 껴있고 산모듬에는 뭐 화학 물리가 껴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든 조합이 나오게끔 돼 있는데 이때 이제 지구과학 2를 여기에 지금 같이 집어넣는지 학교마다 원래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2학년 중반이나 말에 선택하라고 나오고요. 원 과목을 해야 수능 기본기를 잡으니까 원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죠. 예, 3학년 때 하는 거예요. 2는. 지금 보면은 이거 좀 길게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현역으로 메이저 의대 정시 준비하는 고3 학생입니다. 22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서울대가 탐구 과목에서 탐구 변환 점수가 아닌 표준 점수를 정시에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서도 서울대학처럼 표준 점수를 선별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직 다른 상위권 대학 정시 입시 요강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 많이 혼란스럽네요. 이거는 지네 마음이에요. 그 해에 이제 다른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대가 그렇게 하면 비슷하게 따라가긴 하는데 또 자기네들 봤을 때 유리한 쪽으로 합니다. 표준 점수로 변환하면 지구과학 1이 가장 높을 확률이 높아요. 네, 확률이. 근데 내신하는 지구과학 1을 하는 것, 표준 점수와 상관없이 100분이 탐구 변환 점수를 노리는 것, 내신을 하며 자신이 썼던 화학 1을 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지 여쭤봅니다. 제가 학원도 안 다니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좋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이제 저도 확정적으로 대답은 못 드리는데 보통은 상위권 대학에서 이 대학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지구과학을 한 애를 예를 들어서 우리 화학과인데 지구과학 한 애를 뽑는 것보다 화학을 한 애들 뽑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무슨 얘기냐면 각 대학에서 봤을 때 더 유리한 과목 그리고 여기 보면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이라고 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는 본인이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화학하고 물리, 뭐 생물 이런 걸 잘해도 지구과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의외로 각 과목별로 본인에 따른 재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신을 안 했다면 원을 들어가는 걸 물어본다는 거는 데이터가 없는 걸 예측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전혀 이거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쵸? 네, 본인이 한번 인강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경험과 데이터가 기반이 되지 않는 예측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저를 믿을 테니 저한테 예언을 해달라는 건데 본인이 지구과학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점수 하나도 모르는데 그죠? 예, 내신도 안 했다. 그런데 그거를 들어가는 게 유리하냐라고 물으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죠. 모르죠. 그거는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와 상관없이 100번 탐구 점수 노리는데 내신을 하면 자신이 했던 화학 원하는 거 이건 보통 제가 추천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본인이 책을 피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자신 있고 재밌었던 거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지 한 번도 안 해보거나 자신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구과학을 안 했던 이유는 비중치를 많이 안 뒀거나 아니면 그게 하기 싫었거나 하거든요. 보통은 이쪽으로 하는 거를 많이 추천해 드리는 거고 이 선택은 개인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책임지지 못해요. 이런 질문은 솔직히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선택은 본인이 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얘기를 하셔야죠. 참고만 하세요. 화학 1을 재밌게 그렇게 하셨다면 화학 1은 계속 공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구과학 1 하다가 만약에 안 맞으면 본인 빠꾸도 못해요. 네,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어쨌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글을 또 쓰셨네요. 네, 제가 좀 늦게 답변 드렸는데 혹시나 보시면 어쨌든 늦게 올려서 미안하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쌈미미님께서 모든 계획을 짜고 재수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힘드네요. 네, 그렇죠. 허탈해서 웃음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힘들어서 그냥 헛웃음이 나오시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 누르면 치료됨 이런 거는 이런 류의 그 닉네임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물투화일 너는 웃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 영상 자체가 지구과학 생명을 함부로 선택하지 마라. 차근차근 좀 고민 좀 해보고 들어가라. 쉽다고 막 들어가지 마라. 본인이 경험해보고 내신 때 했어서 잘 들어갔어도 한 번 더 두들겨보고 공부해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누규님께서 연세대 의료환경학과 가고 싶은데요. 지구과학 1이랑 물리 1 해도 될까요? 이거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제 키나 뭐 이런 거 몸무게 모르잖아요. 지금 보이는 어떤 상반신만 보이는데 제가 반바지를 입어도 될까요? 모르죠. 제 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근데 되게 더운 걸 싫어요. 반바지를 입어도 될까요? 뭐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다리를 봤는데 다리털이 막 쑥하다든가 막 다리에 흉터가 막 있고 막 다리 봤는데 다리가 너무 얇아가지고 반바지 입는 건 별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도 똑같아요. 연세대 의료환경학과를 가고 싶다. 이건 본인의 의사니까 저는 가고 싶은 과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의료 환경이니까 의료 쪽은 소재니까 화학을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리고 생명과학을 하는 것도 맞겠죠. 이게 전공에 관련된 걸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물리원 지구과학원을 해도 될까요? 이거는 좀 웃기잖아요. 본인이 조금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선행을 하라 그러면 막 저번에서 막 사교육을 조장하냐 그러는데 흑백 논리나 뭐 선악 논리로 하지 맙시다. 선행을 하는 건 미리 맛보기 체험하는 거거든요. 선행을 하지 마라 하라 그러고 물어보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뭔가 이렇게 사람이 선해 보이고 뭔가 모르게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공부만 보고 이 학생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웬만하면 사전에 뭐 인강을 듣든 뭐를 듣든 선행학습으로 완강을 한번 들어보셔야 돼. 이 선행학습이란 게 꼭 학원에서만 듣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완강을 다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도 풀어봤는지가 핵심이잖아요. 그런 걸 해야죠. 미리 경험해보고 해야죠. 그리고 이제 KB님께서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남깁니다. 재수생이 생명지구를 많이 선택하나요? 화학은 선택 안 하나요? 통계 있나요? 네, 이분 말 잘하시네요. 자신이 잘 맞는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했잖아요. 제가 경험한 걸 선택하면 된다고. 작년에 그랬다고 올해도 그러라는 법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친구가 얘기한 건 다 좋은데 이게 문제는 제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웬만한 재수생들이 하위권이나 중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생명지구과학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화를 했던 친구들이 물지로 간다든가 화생을 했던 친구들이 화지로 간다든가 물화를 했던 친구들이 뭐 생지 이렇게 바꾼다든가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중하위권 친구들이. 데이터는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없이 막 얘기하는 건 되게 나쁜 행동인데 본인은 데이터 있습니까? 통계 있나요? 통계 있어요. 네. 보통은 재수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한 과목 정도는 좀 생명이나 지구과학으로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그 영상 다 보셨어요? 생명지구과학으로 생명지구과학 내신했던 애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재수생들도 작년에 생명지구과학 봤던 애들이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맞죠? 바꾸더라도 생명지구과학으로 많이 바꿔요. 그럼 됐나요? 이제 설명이? 이런 걸 반박하시려면 본인이 좀 생각을 하고 올리셔야 되는 게 자신한테 잘 맞는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생명지구과학을 내신으로 했잖아요. 근데 내신 때 잘 나왔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생명지구과학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때 들어가서 내신처럼 공부하면 망한다고요. 난이도랑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 긴장을 하라는 얘기였고 이때 재수생 애들이 들어온 건 작년도 생명지구과학 또는 신규로 유입되는 생명지구과학 인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근데 직업상 확실하게 데이터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도 그러라는 법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 2021년 수능이 다릅니다. 내신이 개정됐고 2학년 내신이 개정되면서 지구과학하고 뭐 지구과학이 없었던 플룸구조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물리 같은 경우는 유체역학이 빠지고 이런 과탐의 변화로 인해서 문제가 개념 위주의 문제나 아니면 표 분석의 문제 그리고 자료 분석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물리는 오히려 언어적인 해석에 대해서 집중하는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작년에 그랬다고 올해 그러라는 법 없죠. 없는데 작년에 했던 행동 올해 안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생명지구과학 만만하게 보고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친구 말은 참 맞는 말을 갖다가 이 상황에 안 맞는 말을 지금 하셔서 제가 반박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되게 길어요. 영어가 길어서 그냥 DF님 자 2021 수능 마지막으로 의예과 합격한 입시판에 떨어진 01년생입니다. 제가 재수를 하면 느낀 점 말씀드리면 전 일단 여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기네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추천 의견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KB님 어쨌든 댓글 달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DDA님 솔직히 과탐 난이도는 생명화학 물리지구이고 노력해야 하는 정도로는 생명, 지구, 물리 이꼴 화학임. 지구가
지읒밥이라는 사람들 막상,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근데 이게 개정 전에 물화생지였거든요. 물화생. 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뒤에 있었는데, 개정되고 나서 첫 수능 2021년도 수능에서는 솔직히 물리가 좀 많이 뒤로 밀린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이거 솔직히 반은 공감해요. 아니요, 한 70% 공감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의 카더라를 막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이 친구는 카더라라도 맞는 카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치면 4등급도 안 나옴 하고 얘기하는데, 모의고사 때야 2, 3 나오겠지 하는데, 이제 2학년 모의고사나 3학년 초반 모의고사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 않고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서 2학년 모의고사 때는 2, 3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상대평가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나오고, 오히려 물리처럼 내용 어려우면 수능에서는 문제를 쉽게 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만 동의합니다. 문제를 쉽게 내는데요. 예, 쉽게 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던 문제보다 뭐 더 쉽게 내는 건 아니고, 원래 내는 문제에서 어려워지는 정도가 지구과학이나 생명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특히 올해 2020년에 본 2021학년도 수능에서 보면 지구과학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이렇게 보고, 어쨌든 댓글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영희님, 전 생명이 제일 쉬운데 화학은 복잡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맞고 안 맞고가 결정이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맞는다고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게,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게 사람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자기주도 학습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옆에서 코칭을 받잖아요. 이제 선생님한테 받든 뭐 학교 선생님한테 받든 학원 선생님 받든, 저는 인강은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 전달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양질의 컨텐츠죠. 컨텐츠. 교육 행위 자체를 녹화해 놓은 거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좀 부족해요. 인터랙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죠. 내용 전달이 굉장히 이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인데, 그거 외에 테스팅을 본다든가 질문을 한다든가 하는 작업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싫어하는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해보고 얘기하는 거겠죠. 분자량, 원자량 개념 자체가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요걸 이제 연습을 하고 좀 했어야 되는 작업이 있었을 건데, 뭔가 상황적이든 아니면 본인의 천성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구과학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전 그나마 눈으로 보는 게 쉬운가 봐요. 물리도 싫어요 라고 하는데, 물리 싫어하는 친구들 되게 많죠. 아주 증오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뭐 저번에는 어떤 분이 뉴턴 과학자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랬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래 죽었어 걱정하지 마 막 이랬는데, 해외고 졸업자라 지금 학교 다니지 않고 수능 공부 처음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용어가 한자도 많고 영어도 많고, 그래서 해외에 뭐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언어적인 장벽에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탐이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애들이 많이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과탐을 하고 있는데 용어가 어디서 들어본 거라 뭐 알 거는 같아 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이해가 안 가냐, 요걸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주기하고 진동수를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진동해요 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한테 기준을 잡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주기가 0.2초면 진동수는 몇 헤르츠일까 라고 물어보면 우선은 되게 계산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빵 하나 먹는데 0.2초가 걸립니다. 빵 하나 먹는데 0.2초. 자, 그러면 1초에는 빵을 몇 개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5개요. 이게 나와요. 익숙함에 의한 연산 속도의 향상이거든요. 이해 속도의 향상이고.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갔으면 이 단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익숙할 때까지 말로, 입으로 계속 써보고 이런 반복을 하는 게 좋고, 혹시나 이해가 잘 안 가면 시간을 지연하지 말고 계속 와서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선생님이든 전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한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자기 혼자 하는 학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댓글 상담하면서 오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생명지구과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생명지구과학을 선택한 이유가 쉬워서 선택한다라는 거는 웃긴 거예요. 그리고 이과 입시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좋은 대학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좋은 학과를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하고요. 그 학과가 자신하고 맞냐 안 맞냐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과탐이라는 거를 들어오는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분턱도 높고.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국영수 위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국영수의 용어들은 되게 익숙한데 과탐의 용어는 되게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속도, 뭐 힘, 그리고 질량 이렇게 있으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영어로
포스는 mass 곱하기 acceleration 이렇게 해가지고 F는 ma 이렇게 써놓고 단위가 얘는 뉴턴, 얘는 킬로그램, 얘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데 익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못하는 거를 잘 못하니까 이거를 그래서 잘 안 해요 라는 식으로 포장을 해요. 못하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싫어하는 건 안 해도 되고 좋아하는 거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로 착각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는 별도의 문제고요.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하면 굉장히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목적이 없는 아이들한테 목적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막 그러세요.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고요.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선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잘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조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돈을 잘 벌어서 가족도 지키고 자신의 생명도 안전하게 유지하고 사회 정의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교육과 경제적인 목표가 괜히 막 뭔가 치졸하고 사람이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포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너네들이 좋아하는 거래야 행복해 라고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할 전제 조건은요, 미리미리 경험을 하고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았을 때, 또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았을 때 그때 배우는 걸 기반으로 해서 도전하거나 아니면 성공시킬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두 가지는 안 하셨으면 돼요. 돈 때문에 뭐 일하는 거 아니야, 돈은 나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아이가 넌 꿈을 가져, 막 꿈을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 목표가 단지 돈을 잘 벌기 위해서도 아이들한테 좋은 목표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 거라야 행복하다라는 걸 하게 되면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세상 살면 100개 중에 99개는 싫어하는 거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40개, 50개는 됩니다.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학생들한테 너무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변명의 어떤 그런 댓글보다는 제 얘기로 인해서 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제 말이 100%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의미로 지금 댓글 상담을 하는 거니까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댓글은 여기까지 읽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